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없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일단 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능적인 정의를 보자면 우리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리성을 제공해 주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에는 시간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은 내가 직접 안 하고 싶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편함을 이 돈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대신한 뭔가 어떤 기기를 구매한다거나 그래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불편함을 제공한다는 이런 어떤 돈의 기능적인 특징이 있고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그 돈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정의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살면서 그 사람이 평생 들어왔던 어떤 부모님을 통한 메시지, 선생님을 통한 메시지, 사회에서 내가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 삶에서 보거나 듣거나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돈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돈의 정의는 무엇인지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회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공통된 약속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멘토님 맨날 종이 쪼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 종이 쪼가리인데 그걸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이 5만 원짜리 한 장을 지불하면 이만큼의 내가 가치나 상품을 가져올 수 있으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자, 그것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재산의 가치를 돈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축적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사회적인 기능의 약속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모두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부자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혹은 왜 누구는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될 수 없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 월천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월천이라고 하는 돈을 벌기까지 이런 거거든요. 저도 20대 중반 후반까지 굉장히 가난한 정말 밑바닥 가난한 생활을 했고 반지하에서 비가 오면 현관문으로 물이 스며들고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생겨서 눅눅하고 습한 집에 사는 정말 그런 밑바닥 20대 시절을 거쳐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이제 그 밑바닥을 벗어나서 중산층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 했을 때 벌었던 돈이 월 100이었고요. 월 100에서 월 1000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월천이라는 돈에 대해서 막연하게 내가 모르는 쉽게 월천을 벌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찾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한 세일즈 마케팅 교육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육에 어떤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그 대리점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함께 교육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면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 노동력을 투자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고 매출을 일으켜서 그에 대해서 어떤 내가 지출한 그 원가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사실은 수입이라고 보고 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논리를 제시하더라고요. 이 대리점장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되기 위해서 총 필요한 돈이 1억이에요. 그러면 네가 1억 원을 쓰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구조야 라는 설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 1억이라는 돈을 이게 사실은 순수하게 발생해야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거든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소비자로 이 화장품을 만나요. 내가 소비자로 써봤는데 제품이 좋네. 근데 소비자로 써서 내가 만족하는 거랑 내가 이 화장품의 판매자가 되는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샤넬이라든지 에스티로더라든지 그런 화장품을 소비자로 내가 써서 만족하는 거랑 그거로 돈을 버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로 써서 만족했으니까 사업성이 있지 않니? 너 같은 사람 찾아서 전달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한 듯한 사업을 되게 단순화해서 단지 네가 이 돈을 쓰면 천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야라는
간단하게 이 복잡한 사업의 과정을 생략하는데 중요한 건 월천이 발생하려면 이 매월 거기에 대한 준하는 매출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매출이 얼마인지, 몇 사람의 고객을 만나야 되고 어느 정도의 활동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이 전혀 없이 돈만 쓰면 돈이 들어오겠지? 라고 착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착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환상을 넘을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월천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들어온 사람들 상당수가 인생에 1,000만 원은커녕 500만 원도 못 벌어본 평범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한 번도 내가 못 벌어본 이 1,000만 원이란 돈을 갑자기 어떤 화장품 업에 들어가서 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내가 이런 실력과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재기하고 그 사재기한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뒤늦게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제 그 교육에 들어와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로 제가 이 화장품 판매업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돈을 넣고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현혹하는 거는 대부분 다 그거는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내가 돈만 넣었다고 돈이 나오는 건 이런 거를 우리 뭐 폰지 사기라고 하죠. 처음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면 밑에 또 사람들을 달고 이 사람들이 투자한 돈으로 나는 수익금을 받아가는데 결국 이거는 폭탄 돌려막기고 언젠간 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쉽고 내가 모르는 반짝이는 방법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만났던 돈을 벌지 못하는 아니면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됐던 그런 이제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세상에 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일 자체가 나에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내가 사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소득만 벌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일은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나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는 형식으로 이런 태도와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이 일을 누군가는 A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이 B 스타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A 스타일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 B 스타일은 이 일 자체를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당분간은 나한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유지가 되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일 자체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다르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워라밸을 주장하는 사람들, 주말은 반드시 내가 일과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누가 처음부터 그 일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들어가지? 맞아요. 저도 학원을 운영할 때 이제 학원 운영하기 전에 다양하게 아이들 뭐 학원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뭐 영어교육 대학원, 영어교육 회사 다양하게 영어 관련된 정말 다양한 커리어를 쌓았던 이 1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10년의 시간은 저한테 돈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이유를 보면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20대 후반에 우연히 영어 티칭이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때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갖춰서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우리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티칭을 하면 수강료 10%만 내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처음에는 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진짜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였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 티칭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상 뭔가 일이 주어졌는데 일을 대충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적성에 맞고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에 제가 되게 보람과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사명가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당연히 제 경제적 이득과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는데 A 스타일로 일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저한테 이 일이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보람과 가치를 찾고 싶은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대학원에 간다거나 사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 대학원에 갔을 때는 제가 2년 정도를 그냥 생백수로 놀아야 돼서 그때는 정말 이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진짜 고객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저는 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시작했을지라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같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10년을 반복한다고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A 스타일로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 이 B의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어야지만 그 사람이 그 일에서 성과를 내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학원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일이 저한테 경제적인 이득도 있었고, 그럼 저는 과연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사명가의 스타일로, 사명가의 느낌으로 일을 했나? 사실 그건 또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원을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되게 실험하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학원 인수를 낯선 동네에서 이제 비주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가 됐어요. 되게 빠르게 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것과 이 자영업을 하는 건 되게 다른 일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고객 수가 굉장히 늘어났어. 왜냐면 학원은 아이와 어머니가 항상 세트로 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로 상대해야 되는 고객의 수가 2배로 늘어났고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라 선생님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어쨌건 처음에는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나라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학원에서 여러 가지 학습 이벤트를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여기에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의도로 뭔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뭔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좋아.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돌아오지? 그리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사람들이 불만족한다거나 이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거를 저는 이걸 내가 그럼 잘못한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정도 제가 매출이 궤도에 도달하니까 이거를 저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고객이 이탈되는 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도전가답게 여러 가지 실험 정신을 갖고 하다가 어느 순간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궤도에 올라가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그 부분이 커요. 돈으로 한 90% 정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10%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돈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돈이라고 하는 거로 이 사람들의 성장, 성취 이런 것들을 돈으로 측정하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측정한 어떤 1단계 수준의 약간 성공이라고 하는 그 수준을 월천 정도를 버는 거를 1단계 레벨 1 정도의 성공이라고 볼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 레벨 1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 더 이상 여기에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중산층이 되고 나면 딱 이 박스 안에 갇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 상태를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기질 자체가 인간은 성장하지 않고 이 정체되어 있으면 이 상태를 인간은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상태 안에는 변동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변동성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그리고 올해랑 내년이랑 내후년이랑 계속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건 말도 못하게 지루한 상태이고요. 팀 페리스는 이제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행복의 반대 상태를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삶에 대해서 관점이 깊은 사람들은 이 지루한 상태를 행복의 반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월천 정도를 벌고 사람들이 이 소득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상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의 변동성이 사라지고 지루하고, 그러면 그 상태가 곧 불행한 상태. 그래서 돈을 벌고 나서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 거, 이거를 저희 멘토님은 중산층 정신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월천 정도 벌고 더 이상 내가 성장하지 않는 구간에 머무르게 되면 그때 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돼요. 그냥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을 역행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돌아와서 첫 번째,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내가 이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인드로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보는 태도가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들어갔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이 기여하고 가치와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이제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어떤 그 1단계 이상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돈에 대해서 사람마다 자신만의 정의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마냥 좋을 것 같으세요? 뭔가 걱정되거나 두렵거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게 있으세요? 사실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다 문제가 사라지고 되게 편안하고 좋은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자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밤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그 밤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괜찮으세요? 왠지 두려우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한다는 건 한편으로 원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이라는 걸 가졌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이 상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돈이라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는 고통을 보기도 했고, 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우리한테 주셨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가 그 돈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아껴 쓰라거나 막연하게 뭐 돈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겪는 어떤 그런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심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 죄책감,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 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나를 보면은, 앞에 돈을 벌지 못하는 10년이 있었고, 이 10년 동안 저는 영어 티칭이라는 일을 통해서 꾸준하게 저의 어떤 실력도 향상시켰고 많은 경험도 쌓으면서 사실 준비한 거죠. 제가 어떤 운을 만났을 때 제가 상승 국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준비했던 건데,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제가 이 시점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많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고객이 많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문제 정도가 되게 시급한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아니면 환자를 진료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 대비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상대하는 고객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이분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내가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고객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결과로 돌아온 게 돈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되게 불편함과 죄책감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그러니까 월천이라는 그 구간에 가니까 제가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는 게 막연하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성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 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나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일정 부분 돈을 버는 동안 건강과 돈을 맞바꾸는 건 당연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제 주변에 돈을 벌다가 실제로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았고, 또 제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다양한 매스컴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저도 모르게 저한테 각인되어 있던 게,
내가 이 정도 성공을 얻으려면 중요한 거 뭐 하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꼭 내 소중한 거를 내려놓고 얻어야 하는 무언가도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내려놓고 얻어야 하는 게 돈이라면 과연 우리가 그 돈으로 그렇게까지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 얻을 필요가 있나? 이 사실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저희 멘토님은 이거를 되게 명확하게 정의하시거든요. 많은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세상에 그만큼 기여한 것만큼 내가 기여한 가치, 내가 해결한 고객의 문제의 수만큼 내가 돌려받는 스코어다, 점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데 점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에 합당한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하죠. 내가 세상에 많은 고객을 도왔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받는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 조금 제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자기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구간으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막연하게 여러분을 안전지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이 두려움, 아니면 막연하게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걸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마인드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돈에 대한 이제 두려움, 태도, 그러니까 마인드 거죠, 결국. 돈에 대한 마인드.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정말 현장에서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의 어떤 그 본업은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교육업에 꽤 오래 종사를 했고, 이제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 기간으로 보면 전문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했다고 저는 무조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그릿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0년 이상 종사했지만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뭔가 이전에 하지 않던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면 1년짜리 경험을 10년 동안 반복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수술을 하는 그런 외과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거나 더 뭔가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1년짜리 경력을 그냥 10년 정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분야에 10년 있었어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은 있었지만 내가 매해마다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어려운 결정을 해서 뭔가 나라는 사람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1년짜리 경력을 그냥 10년 단순하게 반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절대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죠. 제가 만났던 분도 살짝 이런 부류의 저는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본인이 본 업에서 사실은 더 맥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 내가 여기서 더 나의 몸값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 기존의 직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제안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택했던 건 갑자기 부동산 투자 교육을 받아요. 투자 교육을 받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투잡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 투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 본업을 내려놓고 전업 투자자가 돼서 투자만 하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를 이끄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했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범한 직장인인 저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의 그분들은요, 절대 평범한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하고 똑같은 비슷한 회사를 다녔고 비슷한 일을 했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평범의 범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이고요. 말이 겸손하다고 그 사람이 정말 평범한 사람인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나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 자, 두 번째는요, 그분들한테는 사실 이 운이라는 게 작용했어요. 이런 거예요.
똑같은 분이 어떤 과거에 투자로 성과를 내서 투자금 뭐 진짜 몇억 원을 가지고 몇십억 뭐 진짜 이상을 만들어냈다고 할게요. 이분이 똑같은 사람이 과거로 똑같이 돌아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데는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뭐 노력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운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이거는 과거에 전에 이제 한 고객분 사례인데 그분이 이제 영어 교육업에 종사를 하셨던 분이고 일산 쪽에서 되게 학원을 해서 굉장히 잘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잘 돼서 똑같은 사람이 앞에 수년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에다가 심지어 나는 경험도 더 쌓였어. 그리고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사업에서는 그때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 낼 수 없는 게 운이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놓치고 막연하게 나도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절대 똑같이 따라한다고 똑같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을 넘은 환상을 넘은 망상을 하는가를 보면 사실 자기에 대한 이 메타인지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정말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내가 이미 해낸 거랑 이건 다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언가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했다고 그게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낮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하고 저 이제 아이들 오래 가르쳤으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뭔가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정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이걸 꽤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알 것 같은 거랑 정말 아는 거랑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왜 낮은가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실은 기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경과를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다 보면 사실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걸 되게 많이 깨닫게 돼요. 근데 나한테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구나, 무엇을 더 채워야겠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약간 특성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1억 투자하면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어 라는 그 분들의 사례를 얘기했죠. 되게 막연해요. 누군가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말 정확한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막연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누군가 뭔가 잘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판매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전에 돈을 잘 번다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정말 뭐 그런 다단계 아니면 방문 판매업에서 얘기하는 초기 선점일 수도 있겠고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동안은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5년, 10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불과 몇 년 안에 돈을 벌고 반짝거리다 사라지는 거라면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군가 돈 벌었다고 하면 나도 저거 들어가면 돈 벌까? 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뛰어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가 했으니까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장 쉽게 결정하는 게 사실 뭔가에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결정이에요. 돈을 투자했다고 그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돈 벌었다고 하면 쉽게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되게 빨리 포기하고 빨리 옮겨 다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 한 번,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바꿔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빨리 털고 나오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내가 좋은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노력을 다 투입해 봤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의사결정 능력도 사실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들어갈 때 이게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되게 정확하게 내가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누군가 돈 벌었다더라, 막연하게 이거 1억 투자하면 1,000만 원 번다더라. 그래서 이런 막연한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해 나갈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이 막연한 기대, 뭐 환상, 망상만 갖고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되게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서 어떤 일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찾다 보니까 빠르게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내 욕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기꾼들의 타깃이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겪게 되는 현상과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학교를 다니고 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없거든요. 세상이 변했고 100년 전과 지금의 이런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공교육 제도가 도입돼서 우리도 그대로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예전에 노동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예전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빠르게 이 어떤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빠르게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거나 나라는 사람의 어떤 독특한 역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이었는데,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너무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뭘까? 돈 벌기 위해 필요한 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 화장품 판매업이든 아니면 학원업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병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떤 거기서 오는 부작용, 거기서 오는 단점, 되게 돈을 쫓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로는 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말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돈을 따르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사람,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사실은 찾아야 돼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돈을 번다는 데는 첫 번째, 돈을 아끼는 전략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많이 버는 전략.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또 돈을 벌었으면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마인드가 뭔가 내가 잘못된 경우에는, 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이 유지하는 걸 못해요. 어떤 일정 소득 이상 수준이 되면 자꾸 내가 돈을 털어서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었는데 자꾸 엉뚱한 지출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 그래서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돈을 이제 불리는 능력. 벌고 유지하고 불리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다른 영역이고, 각각에 대해서 다른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사실은 공부하고 어떻게 내가를 유지하고 불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나 자신이 과연 얼마나 좋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이 얼마나 내 어떤 직업적인 역량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의사결정의 결과죠. 근데 나라는 사람의 의사결정력이 좋지 않아. 판단력이 좋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를 한다거나 잘못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심지어 내가 아직 개인의 역량도 맥스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무언가를 끼워거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가 분산 투자가 되죠. 분산 투자를 해서는 각각에서 다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한테 투자하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10배의 법칙의 저자인 이 그랜트 카돈도 항상 그 비즈니스의 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나 자신, 두 번째가 비즈니스, 세 번째가 부동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현재 본업에서 정말 맥스야.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당장 우리 회사에서 몸값을 2배라도 올려서 나를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붙잡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이 다음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이 의사소통 능력을 되게 강조해요. 본인 같은 경우에도 대학의 학위라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에 있어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도 거기에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론모어라고 레버리지 저자거든요. 이 레버리지 저자는 이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월천이라는 숫자가 저는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의 목표가 월천 정도만 벌면 내가 성공이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월천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거든요. 이 돈을 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항상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내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세상은 계속 진화하잖아요. 세상은 바뀌고 나는 제자리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월천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분 전략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성장하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을 더 낮은 수준의 어떤 성취 수준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의 성장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삶이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 계속 공허한 무언가가 있고 그 공허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자꾸 찾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 내가 성공하고 언젠가 돈 벌고 언젠가 잘 되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성공했을 때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그때까지 두지 마시고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해버리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진짜 다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도달했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은 다음 단계의 성장 목표를 세우고 배움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끝점에 있는 부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랜트 카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엄청나게 자동차 세일즈 판매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비즈니스 성장을 이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공짜 교육도 하시고요. 아직도 10만 원짜리 티켓도 파시고요. 정말 이분의 그 교육비가 다양해요. 근데 똑같은 교육을 누군가는 공짜로 듣고 누군가는 10만 원 내고 듣고 누군가는 한 300만 원 내고 듣고 누군가는 한 뭐 2천만 원 내고 듣고 똑같은 교육을 이렇게 다양한 가격을 내고 듣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가장 많이 이득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공짜로 들은 사람이 제일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공짜로 들은 사람들은 그랜트 카돈이 이 3일짜리 세미나를 유튜브에서 그냥 라이브로 풀어버렸어요. 유튜브를 보고 공짜로 내 인생이 바뀌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쓴다는 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시간을 헌신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그랜트 카돈이 교육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현장에서 함께 그 에너지를 직접 느끼면서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얻어간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운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실력과 노력이 내가 어마어마하게 인풋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 운이라는 게 받쳐주지 않으면 이 일의 성과라는 거, 이 성공이라는 걸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도 10개의 사업을 시도하면 9개가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한다고 하는 게 이 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업은 망해도 사람은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을 진짜 원한다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터치해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이거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멘토님이 항상 이 3가지 이야기 하시거든요. 사람이 결정하는 데는 쉬운 결정이 있고요. 어려운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결정.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그 화장품 판매업을 예를 들었죠. 화장품 판매업에서 내가 1억 쓰면 1,00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럼 나도 어떻게든 이 1억이란 돈을 끌어모아서 월 1,000을 벌 수 있게 이걸 투자하자.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돈으로 그냥 투자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고요. 더러운 결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억을 투자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투자한 돈을 나는 뽑아야 되니까 얘가 망하거나 말거나 일단 모르겠다. 나는 내 돈 뽑아야 되니까 그냥 얘한테 1억 투자하라고 말해야겠다. 알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 이런 게 더러운 결정이고요. 어려운 결정은 이런 결정이에요. 저와 함께 수강을 하시던 한 수강생분께서 60대였어요. 이분은 본인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투자금에 대해서 속았고 또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더 뭔가 써야 되는, 처음에 말해주지 않았던 정보들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의 사재기를 하셨거든요. 1억 8천 정도의 사재기를 했고, 이제 이분이 처음에 이 사업에 들어가니까 지인들 중에서 나도 같이 당신과 이 사업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지인을 자신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로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당신이 왔을 때 나는 당신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돈 썼으니까 빨리 누군가를 나한테 들어오게 해서 나도 이 돈 뽑는 게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 이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이분은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성장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해서 이 사람의 투자를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어.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나한테 없어.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say no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나한테 금전적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성장되어야 하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멘토가 있어야 돼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말도 없이 뭐 퇴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의 멘토님을 만났고 깨닫게 됐어요.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내가 전문가인 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나야 되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학원업에서는 제가 더 이상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만들어주던 학원을 내려놓고, 저도 아까 2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 먹고 사는 그런 상태에 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저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던 학원을,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지만 그 상태를 내려놓고 일하기 위한 먹고 살기, 새로운 배움, 새로운 성장의 공간,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성장하기 위한 어떤 일하기 위한 먹고 살기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사명이라는 게 생기고, 이때부터는 이 일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나한테 어떤 진짜 가치와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상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잘하고 많은 고객들을 돕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코어가 따라오고 이게 돈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음 단계로 내가 성장해야 되나 아니면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라든지 불편하고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자연히 도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어떤 성장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어려운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성취, 성공, 그 부라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돈 벌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